교사님, 예. 여기 어떻게 아침에 이렇게 식사를 보시면서 내가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제자들은 사회적인 어떤 규범이나 틀에 대해서 또는 뭐 일반적인 예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관계를 하고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한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 저기 교사님 말씀을 이렇게 또는 뭐 어떤 깨달음이 자각이 왔다 해서 뭐 자칫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나 이런 걸 들을 때 내가 남김없이 그냥 아무 그리낌 없이 알아주면 되고 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괜찮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들릴 수가 있고 뭐 내가 뭘 하든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든 그건 당신 저기 그 사람 사정이고 내만 편하면 된다 하는 어떤 그런 소리가 될 수도 있고 그거를 잘못 오해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위 뭐 우리 우리 그 카페에도 한 번씩 올라오는 말인데 깨달은 사람은 네가 남지 않고 남김이 없이 알아서지만 하니 무위행이고 예. 막행막식이고 그럼 막행막식이 될 수도 있다는 소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럼 막행막식과 무위행의 어떤 그런 우구사님께서는 어떻게 소위 그런 개념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구분을 한다든지 구분을 한다고 표현하나 그럼 막행막식은 이런 경우가 막행막식이고 뭐 이런 경우는 무위행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게 말 표현이 조금 틀려서 그렇지 같이 될 수도 있는 요소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행막식은 하는 겁니다. 한다라는 의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나는 깨달았으니 뭐든지 해도 된다. 뭐든지 해도 이치에 어긋나지 않는다.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일 뿐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내가 하는 것인 겁니다. 막행막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무위행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인 겁니다. 어떤 경우는 심하게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그래요. 깨달으면 뭐든지 해도 된다. 뭐든지 해도 된다. 이게 막행막식입니다.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위행은 되어지는 겁니다. 되어진다라고 할 때, 되어지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도라고 이름하는 상태인 겁니다. 즉, 단지 그냥 알아질 뿐인 것에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알아지고 어떤 내가 행동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행동이 알아지는 상태인 겁니다. 이것이 무위행입니다. 즉,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되어지는 것이 알아질 뿐인 겁니다. 지금 말을 합니까? 말이 지금 들립니까? 지금 이 순간 말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무위행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말이 들릴 뿐이면은 무위행입니다. 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무위행은 남들이 보기에 막행막식으로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막행막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념에 의해서 내가 어떤 판단이나 어떻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의해서 내가 한다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단지 알아지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막행막식이라고 하는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냥 단지 알아질 뿐이라고 한다면은 막행막식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돼도 괜찮나요? 그렇게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 것은 단지 경험될 뿐인 도의 삶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이면은 막행막식이라고 하는 그런 양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행막식이라고 하는 이것은 무의행이 아니라 유의행입니다. 어떠한 자기의 관념에 의해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삶이 깨달은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이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신은 그것을 합리화시킵니다. 깨달음에 의해서 이것이 깨달음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합리화를 시킵니다. 가령 불교 방송에 어디서 들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는 다 부처다. 부처님도 알고 보니 다 부처라고 그러지 않느냐? 우리는 기본적으로 부처다. 그러니까 부처행을 해라. 부처행을 해라. 부처행을 하면 바로 부처다. 라고 그래. 부처행을 해라. 부처행을 어떻게 하는 건데? 자비시사를 해라. 모두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라. 라고. 부처행을 하는 부처행이라면 그것은 이미 부처가 아닌 거예요. 부처는 한다는 의식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부처는 여기 나오는 것이 알아질 뿐이고,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알아지나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알아지나 다 똑같이 알아지는 뿐인 거지, 말을 한다라는 이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행위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행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그냥 알아질 뿐인 이런 상태인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무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뭔가가 행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보이니까 거기다 행을 붙인 것이 뿐인 거예요. 무의행. 행은 하는 것이 아니죠. 무의행. 이때 행은 작용되는 것을 행이라고 하는 것이 뿐인 거예요. 무의. 함이 없는 행위잖아요. 근데 부처행을 하라. 그러면 부처다. 이미 다 부처니까 부처행을 하라. 이것은 부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일 뿐인 겁니다. 온통 관념 속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일 뿐인 겁니다. 깨달았으면 뭐든지 해도 된다. 똑같은 말일 뿐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깨달은 상태가 뭐다라고 하는 것을 관념으로 규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막행막식이 되는 그런 것인 겁니다. 그렇다면은 혹시 저는 잘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믿는 어떤 개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한평생 살아서 그냥 그렇게 자기는 좋고 남는 것도 없고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기준에서 봤을 때는 막행막식인데 그 사람 개인으로 봐가지고 후회도 없고 한평생 그래야 자기는 하고 싶은 대로 잘 살고 죽었다. 예. 예. 자,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어떤 공부에서의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전혀 남지 않는 어떤 그런 어떤 해탈의 상태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예. 자, 기본적으로 그러한 과정에서 보기에 자, 나는 부처다 라고 하고 부처행을 산다 라고 하고 살다가 죽었다 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그 사람의 내면적으로 경험되는 것이 어떠한 줄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치적으로는 반드시 편안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은 이치적으로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옆에서 보기에는 그래도 크게 불편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러한 그것으로 인해서 반드시 괴로움이 경험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바로 그것이 사성제의 이치, 고성제의 이치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이비 종교에 빠지면은 아주 그 당시에는 다들 너무나 행복해하고 너무나 좋다라고 그래서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갖다 바칠 만큼 좋고 아는 사람마다 전부 다 야 이렇게 좋은데 너가 불쌍해 죽겠다. 가자 이럽니다. 그런 사람 많지요? 많습니다.
그 사람이 영원히 행복할 수가 있나요? 있다고 보세요?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상태에서도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바로 불편이 경험될 수도 있고, 그러다가 뭔가 되면은 그 사람은 거의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자신이 미쳤다라고 자학하고 정말 더 괴롭게 되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이버에 푹 빠진 채로 모르고 죽었다 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결국 그만큼의 괴로움이 경험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어떤 그런 관념 속에 푹 빠져서 거기서 깨어나지 못하고 살다가 죽었다 라고 한다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그러함에 의해서 괴로움이 경험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에서요. 예. 그렇게 착각 속에서 행복하게 있다가 죽는다면 예. 그게 끝이 아니다고 보셨잖아요. 예. 육체는 죽는데 예. 그 다음에 끝이 아니면 그 다음에 어떤 작용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 살아서 경험되는 그대로인 겁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그대로인 겁니다. 죽은 뒤에도요? 예, 그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자연의 이치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령 얘도 가래다라고 했듯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됐다는 것은 경험된 사실 자체가 아니라 잘못된 이해 때문에 괴롭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이해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관념으로 그냥 그렇습니다. 상을 만들어서 살게 예. 되는 거죠. 그것이 지금 이 순간 바로 그것이 괴로움이 경험될 수도 있고, 그런 줄을 모른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실제로 언젠가는 그것이 반드시 그만큼의 괴로움이 경험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또는 거기에 맞지 않는 경험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합리화시키면서 계속 규정하면서 그것을 사실은 무마시키고 하면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계속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실제 삶의 경험에서 그렇게 해서 편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렇지 않다, 아는 것이 잘못 알았다라고 하는 이 자각이 경험에서, 삶의 경험에서 반드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자, 그것은 죽었다. 그런 이치는 예, 몸이 자, 없는데 예. 더 이상 관념이 있습니까? 예. 자, 만약에 죽고 난 이후가 있다면은 죽기 전도 있었겠죠? 죽기 전. 예. 죽고 난 후가 있다면 죽기 전도 있었겠죠? 예. 죽고 난 후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것이 죽기 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 지금 만약에 다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요 앞도 있었겠죠? 그거는 가정을 이제 죽고 난 후에 있다는 가정 하에서. 자, 그런데 그것은 단지 가정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치가 분명하면, 연기작용이라 이름하는 이치가 분명하면은 그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연기작용. 예. 그 연기라는 거는 또 물질 세계에서 이해가 되는데 이제 이제 관념은 예, 물질이나 정신이나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현상의 차이일 뿐이지 작용이라는 측면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한 예를 드셨습니까? 물질은 예를 들어 아까 구름처럼 구름이 비가 되고 수증기가 되고 눈에 안 보인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순환한다는 건 이해하겠습니다. 정신은 관념이라는 건 우리가 제가 인식하기로는 육체가 있을 때만 존재하고 그 다음에는 사실은 명확하게 육체가 있을 때가 아니라 있다 없다 규정을 바로 이 자체가 그러한 작용의 현상인 겁니다. 예. 육체가 있을 때가 아니라 이것이 정신적, 물질적 작용의 현상인 겁니다. 정신작용은 뭡니까? 생각의 작용이죠? 네. 생각의 작용. 네. 생각의 작용이라고 하는 그 현상도 이 뇌라고 하는 이런 것이 그 정신작용의 현상인 거예요. 네.
자, 상호 연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적 작용과 물질적 작용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 함께 간다는 건 이해는 되겠습니다. 예,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의 현상인 거예요. 전체의 현상. 근데 전체의 현상도 보이는 이것이 전체의 현상이 다가 아닌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작용되고 있는 여기서 작용되고 있는 것은 요 안에서만 독립적으로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밖에하고도 지금 작용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예? 요 안에서 뭔가 어떤 작용에 의해서 피부에 경험되는 것도 있습니다. 안에서 뭔가 찌르는 것 같은 경험될 수도 있고 밖에서 경험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에서 경험되는 것은 뭡니까? 물질적 작용 또는 이 몸의 작용이라고 그러고 밖에서 작용되는 것은 몸의 작용이라 이야기하지 않아요. 요 안에까지 포함해서 이것이라면은 사실 밖에까지 포함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이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지 이렇게 보인다는 것도 요런 조건 하에서 이렇게 보이는 현상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현명으로 보면 이런 것이 없어져요. 둘이 앉아서 보면 이 경계가 없어져요. 단지 그때는 가령 어떤 파동이나 물질작용이 보인다고 한다면은 이제 안팎이 없이 안과 밖, 요 안에서의 작용이나 밖에서의 작용과 이 구분이 전혀 없이 막 이런 작용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도대체 어디까지가 몸이고, 몸에 기반한 거고, 어디까지가 몸에 기반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 기반하라고 하는 이것이 관념이라는 거예요. 자, 생각으로 이런 문제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생각으로 아무리 굴려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어 있습니다. 도라고 하는 그 경험하에서 스스로 자명해지게 됩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말로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점은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이 도의 점검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런 것이 도의 점검이 돼가는 과정에서 점점 그런 질문은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 의문은 일어나지 않게 되고 그런 질문은 하지 않게 돼가요. 우리가 그 물질, 그러니까 이 컵하고 뭐 노트북하고의 뭐 개념, 예. 차별 들어가서 뭐 이건 아깝다, 비싼 거 이용하고는 이런 식으로 다 그와 같이. 근데 일반인들이 대부분 도 공부한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겠죠. 우리는 도를 통해서. 까지는 같은 거에도 안경도 싼 게 있고 비싼 게 있고. 내가 자주 지어먹은 중에 우산 안경인데 비싼 거, 싼 거, 양복 입을 때는 그래도 좀 비싼 거 끼고 그냥 막 할 때는 싼 거, 싸다고 그래도 뭐 택값 뭐 2, 3만 원에다가 안경 그 알값이 뭐 한 4, 5만 원 한 6, 7만 원 싼데 내 나름대로 내가 이제 거래해야 돼. 근데 비싼 거는 뭐 태 이렇게 하고 하면 한 7, 80만 원, 100만 원짜리 뭐 이렇게 이제 안경을 껴요. 같은 안경에도 이거 끼고 다니면 꼈을 때 참 많이 먹었는데 아깝지가 덜 아까워. 그러니까 아깝지는 않고도 덜 아까워. 근데 그 비싼 거 하면 그게 잔산이 오래가. 이건 뭐 한 2, 3년 잊어먹고 그럴 수 있다는데 그 비싼 거는 오래가요. 아쉬워. 아쉽다는 게.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물건이라든지 또 자기 바라는 개념으로 내 아내, 내 자식, 이러니까 남의 자식이나 내 자식이나 구분할 정도까지 가면은 이게 하나의 표현 방법이 하나인데 도가 깊어졌다. 도의 어떤 경지까지 올라가는 상태다. 이제 이렇게들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근데 옆집 여자가 바람 피우는 건 뭐 관계없지만 내 아내가 바람 폈다고 그러면 이게 눈알이 돌 겁니다. 아마 이제 뚜껑 열린다는 얘기죠, 속된 말로. 근데 도가 깊어지면 내나 옆집 아내나 바람 피우는 자기 몸뚱아리를 자기가 바람 피운 거, 자기 기분 낸 거, 뭐
내가 뭐 어찌할 수 있냐, 뭐 이 정도까지 돼야 된다는 거는 모르겠어요. 이제 뭐 내일 나가게 될지 뭐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나라는 그 아상이라죠. 그 상이 강해서 아직까지는 그건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러 오고 이렇게 이제 법담을 하고 이제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하는 사회생활하면서 예, 프라이스님. 그런 게 그런 말씀은 그게 가능한 근본적으로 무지의 말씀입니다. 제가요.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전제로 하는 그런 얘기, 관념 속의 얘기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게 그것은 관념의 작용인 겁니다. 아, 자, 그저께인가, 명상마을에 한 분이 저녁에 찾아오셨다가 바쁘셔서 저녁에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백봉 김기추 선생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백봉 김기추 선생이 있었는데 그분이 많은 그런 어떤 수행 지도를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백봉 김기추 선생이 어느 날 손녀가 어디를 갔는데 시간이 늦었고 밤이 됐는데 들어오지 않아서 이제 걱정이 되셔서 막 펄짝펄짝 뛰시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안 왔는데 이거 어떡하냐?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제자가, 아니, 선생님은 깨달으셨다는 분이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 하세요? 그러니까 백봉 김추 선생님이 뺨을 기사대기를 그냥 한 대 두드리 패셨다는 거예요. 그 아줌마를 옆에서 말하는 사람을 때렸다고? 아, 예, 옆에 말하는 아줌마가 아니었겠죠. 남자였으니까 기퉁이를 두드려 팼겠지요. 하여튼, 이제 그 제자가, 옆에 이제 있던 제자가 그러다니, 아니, 선생님 깨달으셨다면서 뭐, 손녀 안 들어왔다고,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기싸대기를 그냥 한 대 두드려 팼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자, 이러면은 백봉 김기추 선생은 깨달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럼 부처님은 배탈이 나셔가지고 보이게 딱 할 정도로 땀도 흘리시고 그냥 그 발도 무거워 보이고 피곤해 쩔어 보이시는 그 모습은 그럼 부처님이 실제로 괴로운지 안 괴로운지 어떻게 하냐? 기본적으로 백봉 김기추 선생은 이게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의식이 전혀 없는 거죠. 이 몸과 마음에서 작용되는 이 작용은 전부 자연작용일 뿐인 거예요. 나가 아닌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작용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작용되는 것은 보이고 들리고 그 생각되는 데 따라서 그냥 작용되는 거예요. 가령 구름이 낀다가 구름이 벗어났다가 먹장 구름이 낀다가 이런 것일 뿐인 거예요. 비가 그냥 미친 듯이 내렸다가 비가 조용히 내렸다 이런 것일 뿐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것은 전부 다 가령 내 마누라가 바람나고 이웃집 마누라가 뭐 바람나고 그 차별이 어떠냐 거기에 따라서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그렇게 도가 깊으면은 뭐 그렇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전부 다 나가 도가 깊으면은 나가 도가 안 깊으면 전부 이러고 있는 거죠. 그 자체가 온통 관념 속에 잡혀 있는 그런 얘기일 뿐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깨달았다 한다면은 이것이 존재가 아니다. 나라는 것은 없다. 그냥 전부 이 자체가 자연일 뿐이다. 이 자체가 자연현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알아진다는 것도 자연현상일 뿐인 거예요. 이것과 저것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과 밖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펄짝 뛴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펄짝 뛰는 겁니까? 김기추 선생이 펄짝 뛴다고 해서 그것이 김기추 선생 자신이 펄짝 뛴 거예요? 그렇게 작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차별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이럴 때 이렇게 작용되고 저럴 때 저렇게 작용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깨달으신 분이 그럴 수 있어요?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보인 거예요. 이 사람이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대기를 한번 두드려 패는 것이 뿐인 거예요. 그런데 깨달은 사람이 그래야 된다, 그래야 되지 않는다. 그래서 벌써 존재라는 관념에 빠지는 얘기죠. 온통 도가 깊어지면은 도대체 도가 뭐가 깊어져요? 존재가 없이 전부 작용일 뿐인데 도대체 작용이 깊어져요? 이 작용이 있으니까 이 작용이 있고 이 작용이 없으면 이 작용이 없는 이런 작용의 연결 현상일 뿐인데 폴짝 뛰는 것도 작용이요. 모든 것이 작용일 뿐인데 도가 깊어진다. 뭐가 도가 깊어져요? 다 작용일 뿐인데. 이제 표현이죠. 제가 도를 깨닫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다다르는 그 얘기죠. 자, 그러니까 깨달은 이전이나 이후나 이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응? 존재가 있어야 깨달은 이전과 이후가 있지요. 존재가 없는데 깨달은 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만 있지 깨달은 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위만 있지 행위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작용만 있지 작용하는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존재라고 하는 그 무지 속에서 백날 이야기해봤자 이해도 안 될 뿐더러 그것은 전부 무지한 말일 뿐인 겁니다. 그 이야기를 아무리 그 속에서 이야기해봤자 그것은 내나 관념 노름이고 생각 노름일 뿐인 거예요. 그 작용에서 생각의 변은 없고 불편하고 편함만 있기 때문에 막형막식도 있을 수가 있다. 작용에는 편함도 불편함도 없어요. 오로지 착각만이 편함이고 불편함이고 있는 겁니다. 오로지 경험된 사실에 대한 관념, 생각, 이 생각에만 불편하고 불편하지 않음이 있는 것일 뿐인 겁니다. 자연의 이치를 보고 물을 가면 중도가 자연의 이치를 보고 중도를 알았는데 부처님이 부처님이 안 게 아니라 알미 일어난 겁니다. 부처님이란 존재가 안 것이 아니라 알미라는 작용이 일어난 것인 거예요. 그리고 알미 극단에 가니까 내가 추구를 하니까 불편함이 생기더라. 그리고 억누르니까 불편함이 생기더라. 그래서 생각의 기능은 이제 없으니까 불편만 이제 느껴지니까 이래서 이제 추구하지도 말고 억누르지 말자. 그 불편을 느껴갖고 중도라는 게 이렇게. 그것은 또 다른 말로 뭡니까? 사실 추구하는 자도 없고 추구하지 않는 자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구한다, 추구하지 않는다가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즉 착각의 이야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도란 착각이 없음의 상태인 겁니다. 즉 추구한다, 추구하지 않는다 이 말도 사실은 추구한다라는 자가 있다는 착각 속의 이야기일 뿐인 거죠. 기본적으로 도에는 기본적으로 도를 닦는 자가 없는 거예요. 도를 닦는 자가 없이 단지 경험될 뿐인, 경험만 있는 것이 경험하는 자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가 없으니까, 존재가 없으니까 사실 추구한다, 추구하지 않는다 이 말은 결국에는 착각 속의 일이고 착각하는 거다라는 것인 거예요. 착각이 없으면은 바로 도라고 하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비담마에 나오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이 사띠만 가지고 도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 저녁 7시부터 이제 할 때 이제 그것을 하게 될 텐데 8정도에 이제 알아차림이다라는 것, 이제 사띠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될 텐데 이것을 수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띠라고 맨날 이야기를 해요. 저쪽에 가면 사띠를 이야기해요. 근데 사띠는 사띠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사띠해라라는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맨날 사띠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띠하려고 그래요. 사띠 되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비담마에서는, 즉 아비담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경률론 3장이다라고 이야기한 그 중에 논장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거기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사띠라고 하는 것 또한 정신작용인데, 이 사띠라고 하는 정신작용은 이 정신작용하는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작용이 되는 건데, 이 사띠라고 하는 정신작용은 잘못된 견해가 있으면은 이 작용은 일어나지 않는다.
즉 잘못된 견해와 삿띠는 한꺼번에 작용되지 않는다 라고 그래요. 한꺼번에 작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견해가 있는 상태에서는 삿띠라는 것은 작용되지 않으니 삿띠를 할 수가 없다, 삿띠가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인 거예요. 잘못된 견해가 뭐냐? 잘못된 견해의 대표적인 것이 유신견, 내가 있다라고 하는, 나다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잘못된 견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신견, 내가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이 상태에서는 도대체 이 수행이라고 이름하는 수행의 핵심인 삿띠라고 하는 것이 작용되지 않는 거예요. 즉 되지 않는 거예요. 나가 없다는, 나라는 착각이 없으면 바로 삿띠라고 하는 작용이 있게 된다. 이것이 아비담마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는데 이 뜻을 모르고 삿띠하라 그런 다음에 뭡니까? 기본적으로 나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견해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맞지 않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착각이 있으면 삿띠가 없고 삿띠가 있으면 착각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삿띠만 가지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삿띠도 그렇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뭐 사실 설명을 하다 보면 그런데 이 도다라고 하는 것은 이 팔정도에 보면 이제 마지막인 바른 삼매의 상태가 바로 중도다라는 상태인 겁니다. 우리가 뭔가 알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삿띠라고 이름할 수가 있는데, 이 알아진다는 것은 막 이걸 좋아하고 저것을 싫어하고라는 것도 알았지. 자, 이것을 좋아함이 알아지고 저것을 좋아함이 알아지고, 그것을 이 뭐 말이 좀 이상해. 이 뭐라고 그럴까? 그래서 그 정념 삿띠만 가지고 왔는다 하는 건 우리가 그 농신제에서 치료할 수 있지만 그게 한꺼번에 일어나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 바른 견해와 한꺼번에 작용돼야 된다는 건데, 자,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이 그 하나하나가, 팔정도의 하나하나가 사실 바른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면은, 온전한 상태면은 그 하나하나가 전부 도라고 이름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하나가 온전한 상태라면 모든 것이 다 온전한 상태라고까지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삿띠라고 하는 것이 온전한 삿띠라고 한다면은 바로 도라고 이름하고 착각이 없는 거다라고 이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발전도 다 내 그대가 있다 이 말씀이죠. 예. 변만 내가 근데 알아차림. 예. 예, 이게 있는데, 그러면 그 말은 잘못되어졌다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보통 그렇습니다. 할 때 알아차림 이렇게 그 용어를 거의 쓰던데. 예. 이제 그래서 삿띠 중에 삿된 삿띠다, 뭐 어떻게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삿된 삿띠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알아지기는 하는데 알기는 하는데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있는 상태, 이것을 삿된 삿띠, 온전치 못한 삿띠, 바른 삿띠가 아닌 삿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른 삿띠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바로 그러한 이 착각이 없는, 무지가 없는, 잘못된 견해가 없는 그런 상태로서
바른 삿띠라고 이름할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바른 삼매라고 이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질문에 됐습니까? 질문에 되는 거예요? 이야기? 질문에. 자, 프란시스님 이야기하는 쪽으로 다시 더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아직 도가 더 깊어져야 된다. 아직 도가 깊지 않아서 그렇다. 도가 깊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존재라고 하는 관념 속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 자체가 실제가 아니라 이치가 아니라 이 관념에 빠진 얘기이기 때문에, 즉 이치를 모르는 말이기 때문에 이 뭐라고 그럴까, 되지 않는 말인 거예요. 부처님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도가 더 깊어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질문 자체가 존재라고 하는 그 상의 관념에 빠져서 하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도라는 것은 바로 그런 관념에 빠지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이 존재라는 것은 그렇게 존재가 아니다라고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존재라는 것은 착각이다, 무지다, 이치를 모름이다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다음엔 더 이상 이치로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도가 더 닦여져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것은 도가 아직 안 닦여서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렇게 된다면 가치관념에 빠짐이죠. 그것은 질문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질문 자체가 관념의 질문일 뿐인 겁니다. 관념 속의 일일 뿐인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것이 답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관념이고 착각이다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프란시스님. 그래서 그것은 도를 깊어지고 안 깊어지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깨달은 자와 깨달지 못한 자의 사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얘기하는 거. 깨달은 자는 없다라고 그랬는데, 깨달은 자가 없는 자의 사고, 깨달은 자. 깨달은 자도 없고 깨닫지 않는 자도 없는데. 그러면 우보 고사님은 지금 무의 행을 하고 계십니까? 행을 하고 있다고요? 이 무의, 아까 무의 행, 무의 행이 있다. 모르겠습니다. 무의행인지 뭐인지 그런 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나 같은 경우에는 교육받고 훈련받기를 내가 있다라고 평생을 살아왔어요. 그러다 어느 날 수행하면서 이 나를 버리려고 막 이런 유의행, 유의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무의행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무의, 그 말씀하신 함이 없이 하는 그 경지가 깨달음이 아닌 궁극적 경지라면 그 과정을 하는데 이런 유의행이 없이 바로 그렇게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과정 없이. 예. 아니, 기본적으로 유의행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착각인데, 예. 착각이 없으면, 착각만 없으면은 그냥 그대로죠.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착각 속에 살잖아요. 계속 그렇습니다. 착각 속에 그러니까 사는데. 착각 속에 산다라고 해도 예. 보십시오. 이것을 다른 것이라고 착각한다고 해서 이것이 아닙니까? 예? 다른 것이라고 착각해도 이것은 이것이죠. 예. 예? 이것을 있다라고 나라고 착각을 해도 예. 다가 아닌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유의행이라고 해도 유의행이라는 것이 착각이라면은 유의행이라고 이름하는 것이
유행이 아닌 것인 거예요. 유행이라는 것은 착각일 뿐이죠. 착각한다고 해서 무유행이 유행이 됩니까? 무유행을 유행이라고 착각한 것일 뿐이죠. 착각이 있어도 무유행은 무유행인 거예요. 그냥 착각해서 깨어나면 되는 거지. 유의행을 해서 무의행이 된다. 유의행하는 그 자체가 착각인데 착각 속에서 착각 없음이 된다? 착각 속에서는 착각 없음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나라고 있다고 지금 믿고 있는데 그 나를 버리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믿다 그러면 나가 아니면 알면 그걸로 끝이지. 원래 아닌 것을 버리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착각이 착각인 줄 알면 그것이 끝이지. 꿈이 꿈인 줄 알면 그것이 끝이지. 꿈에 되는 것을 어떻게 없애려고 해요? 그 말씀이 맞네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라고 믿는 이 강한 아상을 어느 순간 갑자기 탁 바꾸기는 힘들겠지만 계속 이건 나가 없다라는 그것을 심어주지 않고 이건 나가 없는 거야 내가 없는 거야 이거 심어주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탁 이거 착각이네 한다고 해서 탁 바뀐 수 있나요? 더 그렇죠. 아니 착각이라면 끝이잖아요. 우리가 꿈을 깨면 어떻습니까? 꿈이었구나 라는 것을 아는 동시에 끝이잖아요. 그리고 또 계속 또 꿈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어디로 꿈속에 어떤 꿈속으로 들어가요? 어떤 꿈속으로 들어가요? 예? 어떤 꿈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꿈에서 깨어났다고 하지만 예. 계속 살아온 습관이 있기 때문에 습관 때문에 또 꿈속으로 들어가고 또 꿈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한번 꿈속에 들어가고 영원히 꿈속에 해라 또 깨어나고 또 깨어나죠. 그 자각에 의해서 그런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함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착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습관, 예. 그 습관을 단박에 이렇게 딱 바꿀 수 있는. 습관은 바꾸는 것이 아닌 거예요. 습관은 바꿀 것이 아닌 거예요. 습관은 그냥 그렇게 작용되는 자연현상일 뿐인 거예요. 그것이 그냥 내 습관이 아니라 그렇게 작용되는 자연현상이라고 그렇게 이해되는 순간 고쳐야 될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습관이나 이런 것일 뿐인 거예요. 미얀마에는 6개월 동안 비가 오고 6개월간은 비가 오지 않아요. 습관이라는 것은 매일 비 오는 것 같은 이런 것일 뿐인 거예요. 비를 안 오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비 오는 것이 그냥 자연현상이라는 것을 알면은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습관이라는 것이 내 습관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계속 작용된다는 거죠. 또 일어나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또 일어나는 것이 알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것이 내 습관이 아니라 그렇게 작용되는 그냥 작용일 뿐이라고 하는 자연현상일 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습관이 아니라고 하는 그 이해가 되는 동시에 고쳐야 될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비 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매일 오면 그것을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주 일어나면 그것을 습관이라고 그래요. 자주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순간 새로 일어나는 그것밖에 없는 그 작용일 뿐인 거예요. 습관이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생각인 거예요. 그냥 아는 그대로 규정하고 단정함이 없으면 습관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것은 요거 하나밖에, 경험되는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경험된 그것을 생각을 해서 그것과 함께 해가지고 습관이다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생각 속에 빠짐인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다 아니라는 것은 전부 다 관념일 뿐인 거예요. 생각일 뿐인 거예요. 경험되는 그대로 도라는 상태에서는 습관이라는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되는 것도 없는 거예요. 항상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이것도 왜 없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습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무아를 우리가 체득 못했다 보이지 무아는 무아 아닌가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유아라고 내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지. 착각은 착각이지만은 착각했다고 해서 원래 것이 달라지나요? 무아는 무아라고 항상 떠올라신 분이 그 말씀해야 하겠습니다. 의원님, 두 가지만 들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예. 아까 말씀하실 때 막행 막식과 무의 행위에 대해서 구분하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손자 백범 김기춘 선생님 손자 한번 끼고 했을 때 그때 뭐 전체적 명령을 봤을 때는 물론 저가 이제 예상되게 게임에서 상태가 물론 그건 본인만 알고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이 보면 약간 또 뭐가요? 결국에 지금 유의도 무의다. 아주 착각만 있을 겁니다. 이 부분하고 그 아까 막갱마씨와 구분하신 그 부분이 약간 혼란스럽고,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이게 보통 뭐 의원이 말씀대로 일본에 정확하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에 뭐 생각이 뭐 몇만 번 일어난다 그러는데, 지금 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생각이 얼마 일어나는지 모르겠고 잘 일어나는 게 잘 감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잘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런 어떤 상황이 되면 가끔 생각이 딱 일어나면서 거기에 이제 계속 연관지어서 생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느끼기에 10중 8구 그런 생각 어떤 붙잡은 것 같아요. 단지 이제 그런 걸 알고 그 순간 이제 깨있으면 되는 건가. 근데 이 작품이 생각이 소설을 써나가는 게 좀 그게 알아진다고 생각이 갑자기 좀 많이 일어난다 이랬더라고요. 안 일어나다가 갑자기 많이 일어나는 게 알아지면 그 순간 이게 뭔가 붙잡은 것 같다, 이렇게 스스로가 자각하는 게 맞는가, 이 두 가지. 그렇습니다. 생각이 많다는 것 또한 습관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일 뿐인 겁니다. 사실 알아지는 이 순간에 많은 생각이 알아집니까? 이 순간에는 한 생각밖에 안 알아지는 겁니다. 많은 생각이라는 것은 조금 전의 기억과 연관해서 규정하고 단정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이 순간에 한 생각밖에 안 알아지겠죠. 근데 그 한 생각이 일어나고 또 다음 생각이 일어나고 이런 게 일어나면 이제 표현을 연속적으로 표현한다고 말씀드리겠는데, 그런 작용이 이제 잘 안 알아지다가 어느 순간 어떤 관심 분야가 일어났을 때 그런 작용이 많이 하게 알아진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네. 그걸 뭐 그렇게 얘기하면 이수만뿐이다, 이게 말씀이 맞죠, 물론. 그리고 지금 뭘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작용이 많이 일어날 때, 일어날 때, 그 순간 생각이 붙잡을 확률이 10중 8구 아닌가. 왜? 근데 10중 8구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확률이 뭐가 중요해요? 그 순간 경험되는 것이 중요하지, 확률이 뭐가 중요해요? 확률이라는 것은 항상 일어난 지금 현재 경험되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10중 8구라는 것은 그렇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은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순간 10중 8구라는 생각이 그냥 알아질 뿐인 거죠. 의원님한테 무슨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의원님도 10중 8구라는 말을 많이 잘 쓰거든요. 네. 그죠? 의원님이 쓰면, 뭐, 제가 무슨 말대로 하면, 뭐, 이래야 보통 보면, 그리고 이치에 대해 분명하지 못해서 그렇다. 쉽게 말해서 막말로 뽑으면 이치에 분명해라. 이제 이거 끝나고 이제 한 지금 한상 재밌는데. 한상 재밌는데. 요거 마무리하고. 지금 뭐 얘기도 그거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첫 번째 부분 와서 그렇게 마시는 거. 뭐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봐요. 위의 행위와 처음에 말씀하신 위의 행위와 막행 맞지가. 그래서 두 번을 지었다가 또 남이 얘기할 때는 위도 위다. 맞죠? 다 착각이 원래 나라는 게 없는데. 예. 원래 착각, 나라는 있다는 게 착각이지, 착각만 했으면 원래 내가 한다라고 하면 착각이 있지만 사실 그것도 위의 행위지. 근데 그게 이게 혼란스럽다 이거지. 이래서 제가 10중 8구라는 거와 모가님이 10중 8구라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닌 거예요. 말은 다 같은 말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꼬우면 뭐 그럼 깨달아 이런 말이냐? 그럼 지금 빠따리 얘기 아니야? 그런 의미도 아닌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말이라는 것이 그냥
나오는 말이냐, 스스로의 경험의 문제인 겁니다. 내가 규정하는 말이냐, 규정한다라고 생각되는, 느껴지는 이런 거냐, 이 차이인 거예요. 단지 들리는 것으로서, 나오는 것으로서 같기 때문에 같은 말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규정하는 말이냐, 아니면 그냥 나오는 말이냐, 규정함이 아니냐, 이 차이에 따라서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처님 보고 그래요. 부처님은 맨날, 부처님이 계율을 250가지 이상이나 만드셨으면 맨날 불러서 야, 그러면 안 된다. 이래라, 저래라. 이것이 계율로 된 거죠? 그럼 부처님은 맨날 뭐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해놓고 왜 우리 보고는 도는 옳다, 맞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냐? 부처님은 맨날 그렇게 분별해놓고는 왜 우리 보고는 분별하지 말라고 그러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말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말이 말일 뿐이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분별이 더 이상 분별이 아니죠. 분별이 내 분별이었을 때 우리가 분별이다, 안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냥 분별이 분별일 뿐인, 즉 내 분별이 아니면은, 분별이라는 것이 그렇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면은 그것은 삶에서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분별한다는 거고, 그리고 그 분별이 맞다, 틀리다라고 규정한다라고 하는 상태이면은, 그럼 그것이 불편으로 되게 되는 원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라도 불편의 원인이 되는 거냐, 되지 않는 거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생각이라는 작용은 생각의 작용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생각이라고 착각하면은 괴로움의 원인이 되고, 내 생각이라고 착각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괴로움의 원인이 되지 않고 그냥 자연현상일 뿐인 거예요. 자, 그럼 몽환님이 물은, 그럼 유의행이라고 하는 것도 무의행이 아니냐? 말은 맞죠? 내 생각이라고 해도 내 생각이 아니요. 말은 맞지만은 내 생각이라고 착각이 괴로움을 일으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착각해도 유의행이라고 착각해도 무의행이 아니냐? 맞죠? 그 말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러나 유의행이라고 착각하면은 반드시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 착각을 하든 안 하든 무의행은 무의행이지만은, 그러나 유의행이라고 착각하면 이 착각이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부분 지은 게? 그렇지. 응?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예를 들면은, 그러면 유의행이라 하든 무의행이라 하든 상관없는 거 아니냐? 아니, 착각을 해도 내가 무의행일 뿐인데 상관없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묻는 거죠? 응? 그렇게 묻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렇게 무의행하고 막행마시고 이게 구분 지어놨다가, 나중에 결국엔 뭐 유의다 무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다시 그러면 무의행과 막행막식을 이야기해 봅시다. 예, 사실은 막행막식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무의작용입니다. 무의작용입니다. 사실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라는 착각인 겁니다. 근데 이 착각 속에서는 막행막식이 계속돼요. 계속 그렇게 작용이 돼요. 그러나 막행막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알아진다라는 착각이 없는 상태면은 더 이상 막행막식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그런 작용으로 더 이상 되질 않아요. 그러면 그 김기춘, 그 백봉 김기춘 김기춘 선생. 그 제자한테 손녀가 안 오면서 벌떡벌떡 막 그 흥분하고 했던 거 하고 때린 거, 그건 뭐예요? 누가 때리던데? 아니, 김기춘은 제자를 때렸다니요. 그 제자가 왜 그렇게 보이는 것이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지. 백봉 김기춘 선생은 때린다는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리는 작용이 일어났을 뿐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모든 행위가 그런 작용이 일어났을 뿐이야 이렇게 한다면 합리하잖아요. 그 무슨 도덕질에 그걸 하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요. 자,
뺨을 때리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미워서 두드린 겁니까? 죽여버리려고 때린 거예요? 아니죠. 예.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예. 이 무식한 놈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모르냐? 어? 아, 김기춘 그분이 제자고. 손녀 안 오는 걸 보고 막 걱정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예. 그렇게 하는 게, 그 제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스승님이 그 깨달으시는데 왜 저럴까? 좀 차분하게 기다리고, 그렇게 했어야 그분의 입장에서, 그래서 깨달은 분과 안 깨달은 분이 어떤 이렇게 차이가 있을 건데, 그냥 깨달은 사람이나 안 깨달은 똑같다면, 그게 뭐냐? 그리고 바라보기가 저건 무의행이고, 저거는 유의행이야. 이렇게 그냥 해석해버린다면, 뭐가 뭐고, 뭐가 뭐냐, 이거죠. 예. 뭐라고 그럴까?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예. 기본적으로, 가령, 깨달은 자의 행과 깨닫지 않은 자의 행. 이러면은 아까 제가 말이 안 되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행위가 경험되는 거죠. 그런 것이 작용되는 것이 폴짝폴짝 뛰는 것이 스스로에도 경험되고 남도 경험되는 겁니다. 경험되는데 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는 왜 선생님 그렇게 폴짝폴짝 뜁니까? 선생님이라는 존재가 폴짝폴짝 뛰는 거예요. 백군 김기춘 선생은 폴짝폴짝 뛰고 있는 자연현상이 그냥 알아주고 있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가. 예. 자, 예.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알아주면 그럼 도둑질에도 합리화시키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네. 도둑질하는 행위는 이런 상태인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금방 김기춘 그분이 파닥파닥 뛰었듯이 도둑질 안 한다면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내가 깨달았으면 그런 무의해, 그걸 따지면 안 일어나면 어떻게 보장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그럼 확인을 해 보십시오. 자,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자, 기본적으로 도의 점검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문득 이해가 되시게 될 겁니다.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어쨌든 저는 그 차이를 단지 이야기할 뿐인 겁니다. 자, 그럼 또 이 이야기를 한번 더 하죠. 좋습니다. 오쇼 라진이 씨가 한 이야기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오쇼 라진 씨가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곳에 도인이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도인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선생님, 저는 도둑놈인데, 도둑질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둑질을 자꾸 하다 보니까 자꾸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저보고 도둑질을 하려고 하지 말라 소리는 하지 마시고, 자,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도둑질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이 도둑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지 말라는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그 도인이. 그래? 그래. 그럼 도둑질을 하기는 해도 도둑질 하는 줄을 알고 해라. 도둑질 하는 줄을 알아라. 예를 들면 도둑질하러 가서 지금 보이면 보이는 줄 알고, 만져지면 만지는 줄 알고, 가져와지면 가져와지는 줄 알아라. 그렇게 해라. 그렇게 도둑질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몇 달 후에 와서 선생님, 저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이제 도둑질을 못 하겠어요. 도둑질이 도대체 이제 못 하겠어요. 이렇답니다. 그럼 안 하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안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 김기춘 그분은 안 일어났어야 되는데 왜 일어났어요? 아니요. 그것은 안 일어나야 될 작용이 아닌 겁니다. 아니, 이게 그게요? 예. 아니, 이거 우리 같은
범인이 볼 때는 이게 아니로 팔딱팔딱 뛰니까 자, 보십시오. 자, 그 도둑놈과 김기추 선생의 차이는 뭡니까? 그 도둑놈은 불안했습니다. 불안합니다. 김기추 선생은 그래도 괴롭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경험돼도 괴롭다든가 불편함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게 다름입니다. 김기춘 선생의 마음을 어떻게 불안하고 안 불안하고 어떻게 하세요? 예. 이치를 알면은 이치라면 그게 알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 속내용까지. 그렇습니다. 아니, 속내용까지 아니어도 자, 문제는 자, 백봉 김기추 선생이 왜 두드리 팼는지 어떻게 그런 것이 그렇게 작용됐는지가 이해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 마음이 금방 불안한가? 예. 자, 그것은 자, 불안하다라는 것이 즉 뭡니까? 불안하다는 것이 도둑놈은 내 불안함이었고 그래서 불안함 자체였고 백봉 김기추 선생은 설마 불안이라는 것이 일어나도 내 불안이 아니라 불안이라는 것이 그냥 작용되는 것일 뿐이었던 거예요. 김기춘 선생님이 손녀가 안 들어와서 팔쩍팔쩍 뛰는 거는 걱정도 아니고 뭐도 하고 그냥 자연스러운다. 예. 근데 내가 옆에서 내 딸 자식이 안 들어와서 팔쩍팔쩍 뛰는 거는 그건 일반적인 작용이 아니고 관념이 들어와서 걱정해서 그냥 막 혼자 상상해서 팔쩍팔쩍 뛰는 거라고 단정은 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본인만이 모르죠. 모르는 게 아니라 본인만 알죠. 본인만이 알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기춘 선생님이 팔쩍팔쩍 뛰는 거는 계절적으로 보면 일반 사람들 팔쩍팔쩍 뛰는 거고 다름이 없다 이거 행위 자체가. 아니 왜 뛰십니까? 뭐 지적질 했든지 자식이 지적질을 했다고 때렸다든지 그건 몰라 왜 때렸는지. 나는 작용이 때린대요. 제가 보기에도 팔쩍팔쩍 뛰면은 하지 않거든 그거 아니 그만큼 공부했다는 얘기 아니 공부 안 하면 나도 뭐 웬만하면 사람 주고 나가도 씨고 그 말고 그럴 수 있는데 그거 이해가 안 간다 이게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하느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느냐 이 차이 자, 그렇게 지금 계속 생각을 불리지 마시고 실제로 한번 도의 점검을 통해서 스스로 이해가 되게 된 다음에 말씀하세요. 뭐 아무리 시간이 돼도 한 가지 또 예를 또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죠. 자, 어디 가령 뭐 의상제사 이야기, 의상제사가 아니라 어디 또 내나 어떤 수행과 관련된 어디에 나오는 그런 얘기를 얼핏 하여튼 또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그런 보살이 이 노보살 한 분이 그 수행자를 이렇게 수행하시는 스님을 이렇게 공양을 하고 도 닦는 동안에 수행하시는 동안에 이렇게 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10년인가 뭐 15년인가 이렇게 이제 모시고 이제 도가 어느 정도 됐는지 수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점검하려고 자기 딸을 이쁜 처녀를 가서 너 저 들어가서 저 스님 무릎에 한번 앉아봐라 라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 이제 앉으니까 이 고목에 마른 나무에 꽃이 피랴 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그러니까 스님이 뭐라고 그러시던 하고 딸한테 물으니까 고목에 마른 고목에 마른 나무에 꽃이 필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당장 내 쫓고 불질러 버렸다는 거예요, 그 집은. 나는 아무 느낌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건 죽은 놈이고 그거는 도대체 뭔가 작용되는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놈이고 이것은 도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관념에 꽉 얽매인 놈이다. 이건 공부가 아니다. 그러면 꽉 풀어하고 뭘 하기를 해도 그건 함이 없이 하면 되는 거네요. 자,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작용되는 것이 그냥 알아질 뿐이라는 겁니다. 작용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어떻게 돼도 사실은 아무 반응이 없어도 그것도 도고 이래도 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러고 저러고 하는 그것이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러면 도가 아니고 이러면 도 또는 이러면 도고 이러면 도가 아니고 자꾸 이렇게 생각으로 계속 판단하고 있으시는 하나는
그 답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는 내가 수행을 해서 내가 변화되고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해본 습관, 버릇을 그대로 하면서 함이 없이 한다고 이렇게 되면 내가 뭐냐. 아니요. 수행이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착각임을 자각하는, 깨닫는 겁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잠깐 그러면 난 이렇게 해도 함이 없이 하는 거야. 뭐 도둑질하고 뭐 쉐킹을 하든 뭐 하든 함이 없이 하면 나는 깨달음을 하고 도를 행위를 한 거야.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는 한은 그건 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관념 속에 빠짐이고 착각 속에 빠짐이고 무지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인데요, 내가. 아니요. 기본적으로 제 말이 어떤 말인지도 지금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 자기 생각으로 계속 판단하고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